독쟁이 고개에 묻은 은가락지. 용식은 황해도 사료원에 있는 작은 방앗간집 아들로 마을 아가씨들이 흠모하는 멋진 청년이었어요. 5월 봄볕이 따스한 어느 날, 용식은 아랫마을로 통하는 언덕에서 아랫마을에 사는 곱단이를 만났지요. 그곳은 바람의 언덕이라 불리는 곳으로 적어도 500년은 되었음직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윗마을과 아랫마을을 번갈아 굽어보며 우뚝 서 있는 곳이었어요. 곱단씨, 이거 받으세요. 용식은 수줍게 서 있는 곱단이 앞으로 하얀 보자기를 내밀었어요. 곶감이에요. 잘 말라서 맛있을 거예요. 어머니, 갖다 드리세요. 곱단은 용식이 내민 하얀 보자기를 받아들었어요. 이렇게 번번이 고마워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잘 먹을게요. 곱단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남의 일을 봐주며 어렵게 살아가는 처자였어요. 용식은 지난 추석 때 어머니와 함께 방앗간으로 일을 하러 온 곱단이를 보고 첫눈에 반했지요. 잠깐 본 모습만으로도 곱단이는 인품이 훌륭하고 용모도 너무나 단정했어요. 용식은 그녀가 자신의 운명임을 직감했어요. 그러나 홀어머니를 모시고 단둘이 사는 곱단의 집이 너무나 가난하였어요. 용식이가 곱단이와 혼인하고 싶다는 얘기를 부모님께 드리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지요. 게다가 용식의 부모님은 이미 며느리감으로 이장님네 둘째 딸을 점 찍어 놓고 있었지요. 곱단씨,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머지않아 부모님께 곱단씨와 혼인하고 싶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곱단은 용식이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혼인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곱단이가 아는 용식의 부모님은 아들이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가난한 집 처자를 며느리로 삼을 만큼 녹록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올겨울 지나고 내년 봄쯤에 나와 꼭 결혼해 주세요. 네. 곱단은 용식의 말에 힘없이 대꾸하며 먼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들판 위론 하늘을 향해 아지랑이가 어지럽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 후로도 용식과 곱단의 만남은 계속되었답니다. 만나는 장소는 늘 바람의 언덕 느티나무 아래였지요. 만날 때마다 용식은 방앗간에서 뽑은 가래떡이나 갓 도정한 쌀 등을 곱단에게 주었어요. 용식은 고생하는 곱단을 당장에라도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장집 둘째 딸을 벌써부터 며느리처럼 챙기는 부모님께 곱단의 존재를 얘기하기가 어려웠어요. 용식은 부모님께 곱단이 얘기를 하지 못하는 용기 없는 자신이 못내 싫었어요. 바람의 언덕에 우뚝 서 있는 느티나무가 그 푸름을 더해가고 6월의 하순조차 어느덧 며칠 남지 않은 때 그 어느 새벽이었어요. 전쟁이래! 전쟁이 났대! 용식은 북한군의 징집을 피해 혈혈단신 나무로 피난을 내려와 곱단이에게 연락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녀가 전쟁통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조차 알 길이 없었어요. 전쟁은 계속되었고 용식은 곱단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어요.
38도선을 가르는 총성이 울리며 한반도에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전쟁은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어요. 용식과 곱단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으로 피난 내려온 용식은 인천의 독쟁이 고개에 정착했어요. 당장 거처가 필요했지요. 처음에는 땅을 파서 움집을 짓고 살다가 나중에는 미군 부대에서 기름을 입힌 유지박스를 얻어다 막사천막을 지었어요. 그 모양이 참으로 옹색했지만 용식은 비가 새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좋았지요. 끼니는 날마다 막노동을 해 번 돈으로 꿀꿀이 죽을 해먹었어요. 독쟁이 삼거리 앞에는 꿀찌네라는 사람의 고무신 가게가 있었는데 용식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예쁜 꽃고무신을 보며 곱단이를 떠올렸지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아있기는 한 건지 몹시도 곱단이가 그리웠어요. 곱단이와 함께라면 막사천막에서 꿀꿀이 죽을 먹으며 살아도 행복할 것만 같은데. 용식은 곱단이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믿으며 하루하루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독쟁이 고개에 정착을 해서 어렵게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곱단이가 사과밭 저편에서 용식을 향해 손을 흔들며 달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용식 씨, 보고 싶었어요. 용식 씨가 챙겨주던 곶감이 먹고 싶어요. 곱단 씨, 살아있었어요?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나랑 혼인한다고 해놓고 왜 여기 혼자 있는 거예요? 나 좀 데리고 가요. 알았어요. 내가 데리고 갈게요. 내 손 잡아요. 용식은 곱단을 잡으려고 팔을 뻗었어요. 그러나 곱단의 손은 용식의 손에서 자꾸만 미끄러져서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곱단이는 뒷걸음질을 치더니 사과밭 저 너머로 금방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곱단 씨, 안 돼요. 나랑 같이 가요. 용식은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꿈이었던 거예요. 꿈에서 깬 용식의 몸은 온통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갑자기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파 날이 밝자마자 아픈 몸을 이끌고 세신약방으로 향했어요. 용식은 곱단이와 꿈에서 만났던 사과밭으로 갔어요. 빨간 사과가 곱단이의 빨간 볼을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길가에는 호박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언젠가 어머니가 만드신 호박떡도 몰래 가져다가 곱단이에게 준 적 기억도 났어요. 그 작고 예쁜 입으로 참 맛있게도 먹었는데. 사과밭을 지나 길가의 도랑을 따라 우물로 가니 곱단이가 쪼그려 앉아 빨래하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어딜 가나 무얼 보나 곱단이 생각뿐이었지요. 그러나 새로 사귄 독정골 마을 어른들은 혼기가 찬 용식이 걱정되었어요. 정각, 참한 색시가 있는데 선 한번 보려. 용식에게 혼인을 주선해 주려는 어른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묻고는 했지요. 그 무렵 용식은 그의 똑똑함을 알아본 청송 수목원 어르신의 도움으로 인천 부두에서 관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수목원 어르신은 똑똑한 용식을 조카 사위로 점찍어 두었어요. 용식이도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곱단을 두고 다른 마음을 먹을 수는 없었지요. 자네 이제 혼기도 찾고 일도 자리 잡았겠다. 슬슬 혼인 생각을 해야지 않겠나? 고향에 정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용식은 꼭 조만간에 통일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 곱단이를 찾아서 혼인을 할 마음이었지요. 그러나 통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식은 어느덧 혼기가 꽉 차다 못해 노총각 나이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일만 열심히 하던 용식에게도 새로운 만남이 찾아왔어요. 직장인 인천 부두에 격리로 들어온 순녀를 만난 거예요. 순녀의 빨간 볼은 사과 같던 곱단이를 닮아 있었지요. 곱단이를 닮은 순녀와 결혼하면 곱단이에 대한 미안함도 조금은 덜할 것 같았어요. 더구나 통일이 점차 기약이 없게 되면서 언제까지나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지요. 순녀 씨, 우리 결혼합시다. 순녀와 백년 가약을 맺기 전날 밤, 용식은 그 옛날 바람의 언덕 느티나무 아래서 곱단이와 정표로 나누어 낀 은가락지를 곱단이를 향한 마음과 함께 사과나무 아래 함께 묻었어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 청년 용식은 어느덧 80을 훨씬 넘어 9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어요. 전쟁이 일어나 고향을 떠나온 세월이 어느덧 60년이 훌쩍 넘었지만 통일의 그날은 오지 않았어요. 용식은 이상가족 찾기 방송이 한창일 때 북에 두고 온 가족을 찾아 몇 날 며칠을 방송국 주변을 헤매었지만 그 누구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또 이상가족 상봉 행사를 할 때에도 신청을 여러 차례 했지만 번번이 선정이 안 됐어요. 혹시나 해서 이상가족 상봉 행사를 보여주는 TV 화면에 곱단이라도 나올까 해서 내내 쳐다봤지만 이제는 곱단의 얼굴조차 희미해지고 말았어요.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구나. 할아버지가 된 용식은 사과밭이던 곳을 보며 읊조렸어요. 막사천막도 꿀꿀이죽도 꿀진의 고무신 가게도 그에게는 모두 추억이 되었지요. 젊은 날 마셨던 도랑우물의 시원하고 달콤했던 물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또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과밭에 있던 저 어딘가에 곱단이와 정표로 나누어 끼었던 은가락지가 그나마 묻혀있을 거예요. 어쩌면 북에 고향과 곱단이를 두고 온 박용식 할아버지가 제2의 고향인 이곳 독쟁이 고개를 떠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랍니다. 글 김미향, 감수 우수현 이희환, 그림 김효진, 성우 정은재, 영상 라벨 엔터테인먼트, 후원 인천 남구청.